아이고, 무릎이. 당신의 이웃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나는 당신을 대신해 밤낮 없이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새 드릴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대신해 드릴 살 돈을 보태주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당신을 대신해 챙겨주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세금, 당신의 마음을 대신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항에 살고 있는 장항중앙초등학교 6학년 임지민입니다. 아, 네. 그럼 저희 여기 센터에 오시게 됐는데 어떻게 알고 오게 되셨나요? 학교에서도 영화 보러 왔고 애들이랑 같이 영화 보러 온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럼 영화를 봤는데 여기 기월포 영화관 시설이 어떻던가요? 에어컨이 빵빵 터져서 시원하고 좌석이 넓어서 영화 보기가 편해요. 그러면 혹시 여기 자주 올 텐데 센터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와이파이도 터지고 에어컨도 시원하고 편한 시설도 많이 있고 애들이랑 같이 와서 좋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라디오 서천 1919 하면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네. 라디오 서천 1919 화이팅! 화이팅! 한 번 더, 잠깐만. 행복을 전파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 갑작스러운 가을바람에 급하게 옷 정리를 했습니다. 여름옷을 집어넣고 가을옷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입지도 않은 채 묵혀두는 옷들이 한가득이더라고요. 마음으로는 버려야지 하는데 막상 버리려고 하면 아까워요. 요즘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최소화하고 단순하고 간결하게 생활하면서 내면의 삶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한 계절이 가고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9월 1일 가을에 어울리는 여유롭고 우아한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행동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Leaves of red and gold. I see your lips, the summer kisses, the sunburned hands. (9월 1일) 라디오 서천 1919의 정수환입니다. 첫 곡으로 에릭 클랩튼의 Autumn Leaves, 이어서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뵙다 보니까요. 이렇게 달이 새롭게 바뀌는 첫날 뵙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9월 1일 목요일 오늘 뵙는 이 순간이 조금 다른 어떤 방송보다도 좀 유난히 의미 있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이 며칠 상간에 날씨도 확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날씨를 예측하지 못하겠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가을인데도 이게 가을이 맞아? 여름 너무 더운데? 이러다가 겨울이 확 왔다면 이번에는 비가 오고 나서 급격히 가을이 왔어요. 저도 이제 급하게
가을이 이제 찾아오니까 1년 동안 묵혀둔 그 옷장 속에서 가을 옷들을 막 찾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이라면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 옷이 많은데 늘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본가에 올라가서 제가 이제 옷을 가지고 내려오려고 막 보는데 한숨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종류별로 뭐가 많은데 입을 거는 마땅치 않아요. 근데 또 버리긴 아깝고. 옆에서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제발 좀 버려라. 집안 복잡하다. 요즘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이죠. 이 미니멀 라이프란 말은요. 단순하고 간결함을 추구하는 요즘 예술 문화적 흐름을 나타내는 이 미니멀리즘에서 나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필요한 건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요. 집 인테리어도 물건을 많이 나열하는 게 아니라 최소화하고 여백의 의미를 살려두는 것. 음식도요. 5첩 반상, 7첩 반상 이런 게 아니라 건강한 식재료로 간소하게 차려서 적당히 먹는 것. 또 다른 예가 있다면은 요즘에 마트 가면 브랜드 이름이 없는 거 있잖아요. 노브랜드 상품이라고 하죠. 이런 노브랜드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거칠에서 벗어나서 가성비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미니멀 라이프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 미니멀 라이프가 대세, 유행이 된 데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넘쳐나는 정보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옛날하고 달라서 우리는 가지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에 넘쳐나요. 차고 넘치죠.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정보들부터 유형의 물건까지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때로는 머리가 복잡하고 어지럽기까지 하고요. 참 많은 게 때로는 이렇게 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눈에 보이니까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도 싸다고 구매하고 제휴하고 나중에는 결국 쓰지 않아서 그냥 버리게 되는 이런 악순환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방식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니 이 비효율적인 소비 문화에서 탈피하고자 바로 미니멀 라이프가 등장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살아가면서 내게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습관은 내 머릿속과 마음까지 정리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1919 청취자분들도 머릿속이 좀 복잡하고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아우 가을인데 뭔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새롭게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미니멀 라이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노래 한 곡 이어갈게요. 가을하면 생각나는 이 노래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라디오 서천 1919 코너 소개합니다. 첫 코너는 일자리 네트워크입니다.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의 박성규 일자리 창출 팀장님과 전화 연결 통해 한 주간의 서천군 내 일자리 정보 알아봅니다. 다음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 줄여서 오사막 코너에서는요. 김진현 씨가 사회적 경제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이 있습니다. 서천군청 홍보팀 아나운서 김희주 아나운서와 함께 서천군의 지난 소식과 앞으로의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요. 김대겸 씨와 함께 생활정보 팁팁에서 유용한 생활정보 이야기해봅니다. 1919 정치 고정해주세요.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푸짐한 선물 공개합니다. 서천시장 협동조합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들 그리고 바다의 천조미료 3종 세트, 내 안에 올림 너와의 몸짓 사회적 기업 전통예술단 혼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를 알아가는 흑천 교육의 메카 아이마을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 및 무료 시음권,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구이 가게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 1500년의 역사가 숨쉬고 한국의 멋을 간직한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의 기능성 모시양말 세트를 제공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 어떻게 참여해야 되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 오빠가 알려줄게. 지금부터 잘 들어봐. 먼저 문자 메시지 가능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 공식 번호 010-6758-5579. 잘 못 들었다고? 다시 한번 알려줄게. 010-6758-5579. 내 애니다 생각하고 마음껏 이용해주면 될 것 같아. 또 카톡으로도 보내줄 수 있어. 아이디 검색창이나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서 소풍 플러스를 검색하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와. 친구 추천해. 그리고 채팅방에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려줘. 아참, 그러고 보니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안 알려줬구나.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천군이라고 검색하면 애플리케이션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올 거야. 그걸 다운받고 하단의 라디오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 다시 듣기도 가능해. 안드로이드 폰은 팟빵, 아이폰은 팟캐스트로 가능하지. 팟캐스트 들어가서 서천이라고 검색하면 서천 FM이 나와. 목록에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난 방송들이 있으니까 들어봐. 많은 청취 부탁해. 안녕. 요즘 이 곡이 계속 1위라고 합니다. 아마 갑자기 찾아온 가을과 딱 떨어지는 곡이라서 그렇겠죠? 추억에 빠지기 참 좋은 노래. 한동국이 부른 신곡입니다. 이소소리 끝을 다시 써보려고 해.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전화 연결 통해 한 주간의 서천군 일자리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죠. 서천군 지역수산경제센터의 박성규 일자리 창출팀장님과 바로 전화 연결 통해서 일자리 정보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수원씨. 네, 9월 1일 가을에 뵙네요. 9월 1일 가을. 9월인지 모르셨나 봐요.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서,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저희가 한풀 꺾여서 다행이에요. 네. 이제 일자리 정보도 이 더운 여름을 좀 지나가서 앞으로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일자리 정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로 푸른식품에서 기계조작 보조원 1명 채용합니다. 기계 조작 보조원 1명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학력이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학력 임금 무관하고요. 네. 나이에는 50세 미만입니다.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근무는 주 5일 근무고요. 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혹시 급여는 뭐 책정이 돼 있을까요? 네, 급여는 월 150만 원 이상입니다. 급여는 150만 원 이상 푸른 식품에서 기계 조작 보조원 1명 채용하는 건 알려줬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보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로요. 선순수산 영어 조합법인에서
자재관리 사무원 1명 채용합니다. 자재 관리를 하는 사무원 1명 채용한다고요. 학력이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학력은 고졸 이상이고요. 네. 나이는 무관합니다.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근무는요, 주 6일 근무고, 근무 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주 6일 근무라 좀 급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푸른식품과 선진수산영어조합법인에서 이제 일자리 정보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일자리 정보 있으면은 빨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푸른식품에서 기계조작보조원 1명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나이는 50세 미만, 근무는 주 5일 근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급여는 150만 원 이상입니다. 다음 선진수산영어조합법인에서 자재관리사무원 1명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나이는 무관합니다. 근무는 주 6일 근무이고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가 또 가을에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선곡을 해봤는데요.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아이유의 너의 의미.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오사마 주제는 사회적 경제와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이제 알아볼까요?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뜻의 영어 단어로 소셜 펀딩, 소셜 벤처링, 커뮤니티 펀딩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주로 기부, 후원, 대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매체를 통해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으며 보다 쉽게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매개를 이용한 공개적인 펀딩이므로 펀딩 과정이 공개되고 SNS를 통한 직접적인 소통 과정을 가짐으로써 사람들은 더더욱 신뢰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킥스타터가 있는데, 킥스타터는 대중을 통해 발명자들이 내어놓은 기발한 아이디어, 영화, IT 기기, 게임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후원을 받는 방식으로 후원자들은 후에 그에 대한 보답금을 받습니다. 킥스타터와 비슷한 방식으로 국내에는 텀블벅과 굿펀딩, 인큐젝터가 있으며 시민단체나 사회운동을 후원하는 소셜펀치와 개미 스폰서도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으로는 기부 후원형, 대출형, 지분 투자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부 후원형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소액의 자금을 기부하거나 후원하는 것으로 수익 배분을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대출형은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대출 운용에 따른 이자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현재 국내에서는 소액금융 대부 성격의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인 소셜론 형태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분 투자형은 창업기업 등 소규모 기업이 대중으로부터 소액의 투자를 유치하고 그 대가로 회사의 지분을 지급하여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2015년 7월 6일 일명 크라우드 펀딩법이 법안 발의 2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법안은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마련한 뒤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30여 개의 크라우드 펀딩 업체가 있는데 모집 금액이 2012년 약 50억에서 지난해 400억으로 늘었습니다. 신생 벤처기업들은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업체가 중개하는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연간 7억 원까지 투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새로운 기부 플랫폼의 출현은 수많은 소셜 서비스 이용자들을 보다 쉽고 빠르게 접함으로써 상당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소규모 액수의 후원금을 받는 시스템을 가진 채로 크라우드 펀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에 따른 적절한 후원과 합당한 규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도 경제적 지식에 도움 좀 되셨나요?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는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홍은일 연구원이 도움을 주셨으며 지금까지 김진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이어갈게요. 가을방학과 김재훈이 함께 부릅니다.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의 핫한 지역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서천군청 홍보팀 김희주 아나운서 나와 계십니다.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을에 또 이렇게 9월 첫 주에 뵙네요. 아, 네, 벌써 9월이에요. 날씨가 좀 확 바뀌어서 당황스럽지 않으셨어요? 아, 정말 확 바뀌지 않았어요? 더위 다음에 바로 추위가 뭔가 이렇게 중간 날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쌀쌀한 걸 지나가지고 이제 너무 춥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또 뭐 다음 주 되면 다시 더워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오늘은 또 괜찮아요. 네, 아무튼 이 변덕스러운 날씨 정말 적응이 안 될 지경입니다. 걱정을 해야 되는 건가? 그래도 요 며칠 어쨌든 뭐 선선해가지고 어디 네. 참 외출하기는 참 좋은 네. 날씨였습니다. 항상 너무 더웠다가 바람 부니까 되게 반가운 건 있었어요, 진짜. 네. 이제 에어컨도 안 켜도 되고. 이런 가을 날씨에 맞게 또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쌀쌀한 날씨 하니까 제가 또 생각이 났어요.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행사 얘기했잖아요. 네네. 말씀드렸었는데, 저녁에 있던 행사였고, 마침 제가 그것도 진행을 했었는데, 더웠잖아요. 네네. 날씨가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즐길 수 있었던 것? 아, 날씨가 네, 좋으니까. 시원하게 학원에서 했거든요. 강바람 맞으면서 7080 노래나 뭐 이런 무대 즐기면서. 운치가 있었겠네요. 네, 그렇죠. 덥게 앉아있지 않으셔도 됐었어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춥다, 좀 쌀쌀하다 이런 느낌 들었었는데 와, 되게 후끈 달아오른 분위기에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좋은 날씨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네, 9월, 10월, 11월에 이제 한창 지역 축제가 참 많은 시즌인데요. 네. 또 그에 맞춰서 여러 행사들 있으시면 그때그때 또 알려주시면 그럼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서천군 지역 정보 소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우리 군 서천읍에 고살매 커피 마을이 있거든요. 네. 네, 여기에서는 실버 바리스타를 양성하는데요. 이번에 커피 바리스타 2급 자격증 2급 자격증을 수여한 실버 바리스타가 7분이 양성됐대요. 원래 여기 이제 고살매 커피 마을이라고 있는 건가 봐요. 네, 그러니까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왠지 이렇게 진짜 마을 같잖아요. 네. 아니, 그냥 이름이에요. 마을 진짜 무슨 지명 마을 이런 건 아닌데. 네, 그냥 실버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곳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아, 이름이 네. 그냥 그렇다는 거군요. 어쨌든 교육기관 뭐 이런 거군요. 교육기관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교육을 하는 그냥 곳인 것 같아요. 장소. 우선은 이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서천에. 네. 이러한 곳이 있다는 게 저는 좀 특이해가지고 이번 소식에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어르신들이 사실 커피에 큰 관심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또 이렇게 직접 커피 교육을 받으시고 바리스타가 되는 과정까지 가셨다는 것도 저는 대단해 보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까지 따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이분들이요. 2015년 9월부터 매주 2회씩 30회 60시간에 걸쳐서 핸드드립, 원두 로스팅, 에스프레소 메뉴 숙지 등 커피에 관련된 기초적인 이론 교육과 바리스타 현장 실습 교육
등을 거쳐서 2급 자격증을 이렇게 얻게 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실습 교육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대단하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제가 뭐 인생은 60부터다 이런 말 어서 언뜻 들었거든요. 요즘은 진짜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 저는 60도 이렇게 나이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사실 안 들었었어요. 저는 주변에 저희 주사님들 봬도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뭐 할아버지라고 할 만큼은 아니다. 저 어렸을 때는 60이면 할아버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지금은 아니에요. 정말 너무 그러니까 한창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할아버지는 네. 아닌 것 같고 그냥 네. 제2의 청춘을 또 시작할 수 있는 나이라고 네, 그냥 지금은 보여지는 절대 것 같아요. 아니죠. 요즘은. 네, 지금 이제 청춘 즐기실 수 있으실 제2의 인생 정말 말 그대로 다시 할 수 있으실 그런 나이이신 것 같고 또 서천군에서는 이렇게 뭐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또 제가 이분들이 직접 타신 커피를 마신 적이 있었어요. 어디서요? 저 한산 모시문화제 5월에 열렸었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서천읍 부스에서 각 읍면마다 이렇게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읍면의 뭐 특징들을 이렇게 홍보하는 부스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여기 서천읍 소재에 있다 보니까 서천읍 부스에서 이 고사함의 커피마을 커피를 이렇게 홍보차 했었거든요. 근데 저렴한 값에 이제 커피를 나눠주셨었는데 그때 한번 기회가 돼서 먹어봤었어요. 네, 핸드드립 커피 주셨던 것 같은데 맛있었거든요, 정말. 네, 또 어르신들 손맛도 있고. 네, 정도 많으시고. 네, 그런 것도 들어가 있어서 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손녀처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한 번 가면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축제가 며칠씩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매일매일 갔어요. 이 정말 저렴한 값에 또 어르신이 직접 내리는 그런 커피를 마셨다는 게 굉장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따뜻한 정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서천군에서는 또 이 실버 카페 개소나 뭐 다양한 실버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노력 중이고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실버 카페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활성화가 돼서 많은 어르신들이 또 바리스타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소식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요. 서천군에 정말 품질 좋고 자랑스러운 로컬 푸드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라디오 서천 1919 나와서 또 많은 자랑과 소식을 또 전달했던 것 같은데 네네. 정말 다양하고 많은데 이 로컬 푸드를 가지고 이번에 9월 3일 이번 주 토요일에요. TJB 방송에서 이제 또 명절이 곧 다가오잖아요. 네. 명절 특집에서 로컬 푸드 행복한 장보기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촬영하거든요. 여기에 서천군 로컬 푸드도 함께 출연을 하고 나갑니다. 생방송으로. 네. 재밌겠네요. 서천에 참 많은 맛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이 로컬 푸드 중에서는 또 어떤 게 나가나요, 이번에? 이번에 나가는 건요. 제철을 맞은 멸치와 김, 그리고 또 명절을 맞아가지고 한산 모시 송편, 한산 소곡주 등등 이렇게 대표로 4가지가 나가고 몇 가지가 이제 버섯 이렇게 더 나갈 네. 예정인데요. 우선 4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로컬 푸드로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나가고 있고요. 방송은 군수님이 직접 출연하셔가지고 네. 설명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모시떡이 참 맛있죠. 네. 제가 저도 서천 딱 처음 와서 제가 드셔보셨구나. 먹어봤던 게 모시떡이었어요. 네. 네. 정말 맛있어요. 저도 모시 송편은 처음 먹어봤거든요. 여기 서천 내려와가지고. 저도요. 예. 모시 떡은 들어봤는데 직접 먹어본 건 처음이었는데 너무 그러니까 달지 않고 제가 생각했던 시중에서 그런 걸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달지 않아서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 작년에 명절에 저희 엄마한테 보냈거든요. 네. 추석에 송편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시니까 고생하지 마시라고 모시 송편 몇 박스를 사가지고 보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작은 엄마들도 다 이렇게 싸가실 정도로. 네. 그리고 뭐 아주 비싸지도 않으면서 네. 이게 뭐 밀가루만만 나는 것도 아니고 네. 말씀하신 대로 달지 않다라는 게 저도
보통 일반 떡집에서는 이렇게 설탕을 많이 넣어가지고 네. 쓸데없이 달고 막 못 먹겠고 막 이랬는데 여기 서천 와서 떡을 먹었는데 떡이 맛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준 게 바로 모시떡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말고도 이번에 또 소곡주도 네. 대표로 나온다고 정말 하니까. 추석에 딱이거든요. 소곡주는 또 차례주로 쓰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맛도 인증을 받은 만큼 역사적인 또 그런 전통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많은 친척들 모이셔서 이제 또 딱 이렇게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재밌게 딱 분위기 조성하게 한잔 하셔도 좋고 맛있는 술이 또 이렇게 사람을 화합시키는 네. 그런 묘한 매력이 있죠. 이게 한 잔 먹으면 계속 들어간다고 해서 안진뱅이 술이라고 맞아요. 하거든요. 추석에 딱인 것 같습니다. 예, 딱이죠. 이때 오랜만에 보신 분들과 이제 기분 딱 풀 수 있고 좋은 이제 추석 세트 구성인 것 같고 또 멸치 김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맞아요. 저는 이제 서천김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김이 서천 충남에서 그 충남의 대부분의 김이 서천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서천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만큼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죠. 서천 김이. 네. 김이 저도 정말 여기 와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모시떡, 뭐 소곡주뿐만 아니라 김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김사랑이 대단하시네요. 저도 역시나 여기 이제 서천에서 나고 자란 건 아니고 이제 저도 이제 서천에 내려와서 있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진짜 이게 좋구나라는 걸 느껴서 이제 진짜 정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이게 정확히 언제 방송된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네. 방송은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이번 주 토요일인 9월 3일 토요일에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대전 TJB에서 진행이 됩니다. 로컬푸드 행복한 장보기. 많은 시청 바라고요. 서천군 로컬푸드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컬푸드 방송권과 서천군 고3의 커피마을에서 실버바리스타 탄생한다는 얘기 두 가지 소식 알려주셨는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인 건가요? 아닙니다. 항상 제가 어떤 짧은 소식을 준비하잖아요. 점오. 네, 또 어떤 소식이 점오에 준비됐나요? 대한 소식이 오늘도 있는데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5일 오후 2시에요. 서면에 위치한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기념관 광장에서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기념관 개관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에 생겼어요. 그래서 개관식이 열릴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다양한 서천군의 소식들 전해주셨는데요. 가시기 전에 역시나 가을에 어울리는 신청곡 하나 해주시죠. 가을에 어울리는 곡. 저 사실 이거 실버 바리스타 소식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좀 듣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또 가을에 어울리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리메이크한 곡도 나왔었는데 저는 이 원곡으로 신청하고 가겠습니다.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신청하고 가겠습니다. 어울릴 것 같습니다. 모닝커피 좋죠. 네. 커피 한잔 하시면서 방송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네요. 김유지 아나운서가 신청해 주신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띄워드리면서 전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푸짐한 선물 공개합니다. 서천시장 협동조합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들 그리고 바다의 천조미료 3종 세트, 내 안에 올림 너와의 몸짓 사회적기업 전통예술단 호내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를 알아가는 흑챔교육의 메카 아이말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 및 무료 시음권,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구이 가게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 1500년의 역사가 숨쉬고 한국의 멋을 간직한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의 기능성 모시양말 세트를 제공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당신이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커피를 마셨다면 당신은 12번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종이컵이 아닌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면 연간 12만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커피 한 잔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라디오 서천 1919 어떻게 참여해야 되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 오빠가 알려줄게. 지금부터 잘 들어봐. 먼저 문자 메시지 가능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 공식 번호 010-6758-5579. 잘 못 들었다고? 다시 한번 알려줄게. 010-6758-5579. 내 애니다 생각하고 마음껏 이용해주면 될 것 같아. 또 카톡으로도 보내줄 수 있어. 아이디 검색창이나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서 소풍 플러스를 검색하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와. 친구 추천해. 그리고 채팅방에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려줘. 아참, 그러고 보니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안 알려줬구나.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천군이라고 검색하면 애플리케이션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올 거야. 그걸 다운받고 하단의 라디오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 다시 듣기도 가능해. 안드로이드 폰은 팟빵, 아이폰은 팟캐스트로 가능하지. 팟캐스트 들어가서 서천이라고 검색하면 서천 FM이 나와. 목록에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난 방송들이 있으니까 들어봐. 많은 청취 부탁해. 안녕.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견브로와 함께하는 생활정보 팁팁.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약간 넋을 놓고 있었네요. 네. 네, 생활정보 팁팁 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넋을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게 사전에 저희가 이제 대본을 미리 봤는데 오늘 이 생활정보 팁팁이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저희하고 과연 어울리는 내용인가 싶어서 과연 이걸 대겸 씨가 준비한 게 맞나 싶어가지고 넋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대겸 씨가 준비해온 생활정보 팁팁 주제가 뭔가요? 네, 사실 제가 좀 찾다가 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네. 막상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네. 특히 이제 제가 남자다 보니까 네. 이제 상상을 해본 거죠.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상상을 한 거예요. 상상할 게 참 많은데 왜 하필 아빠였을 때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단어들이 자주 보였어요. 요즘 막 뉴스나 뭐 이런 거 보고 막 결혼하고 지식, 싶은 여자 교양. 있죠, 솔직히. 진짜 말해봐요. 근데 제가 연애도 안 하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연애는 안 해도 결혼하고 싶을 수도 있죠. 연애는 안 하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 상대가 없을 뿐 결혼하고 싶은 거지. 결혼하고 싶고. 되게 뭔가 이상한데요. 왜냐면 무의식 중에 끌리잖아요. 그런 단어가. 그러니까 아빠가 자꾸 아빠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애들 보면은 막 아직 끌리진 않아요, 사실. 그냥 그쵸, 막 찾다 보니까 네.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아이와 아이 첫 만남이 이제 엄마 그 아내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인 것 같으니까 네. 이제 그때 태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빠의 태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어쨌든 뭐 신혼 부부나 뭐 네. 예비 신부 혹은 뭐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청취자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꾸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그 제가 아는 주변의 남자 사람 친구가 이렇게 소개팅을 나갔을 때 여자가 뭔가 그런 자세가 돼 있다고 해야 되나? 이제 뭐 태교라던가 육아에 관한 공부를 이렇게 한 여자가 있으면 되게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공부를 좀 해볼까 했는데 이게 사실 관심이 없으면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서 하게 되죠. 그렇죠. 그때 네. 가서 하게 되면 이제 진짜 네. 부딪히고 갈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모로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네. 자, 근데 어쨌든 특히 남자들은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요. 뭐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방법이 되나요? 특별히 막 어렵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일단 뭐 왜 근데 하필이면 아빠 태교가 왜 중요하냐 이거부터 제가 좀 네.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전에는 대가족일 때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다양한 가족들이 있었을 때는 그 다 각자의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네. 그 태교와 육아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한테 있어서 다양한 자극들이 되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핵가족화가 네. 되면서 진짜 엄마와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이 루트가 상당히 제한적이게 네.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엄마 아빠하고만 이제 태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즘에는 또 결혼을 하고 아빠만 또 일해서는 또 살기가 힘들잖아요. 맞벌이까지 그쵸.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짐이 이어지다 보니까 태교까지 네. 다양한 자극을 주기까지가 더 힘들어진 세상이 되었다 보니까 아빠 태교가 갈수록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더욱더 아빠 태교에 대해서 힘써야 되는 구조가 되어서 이렇게 조사를 해온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를 가져도 이제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게 요즘이긴 하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한 아이가 탄생하기까지 과정이 참 중요하니 어쨌든 아빠 태교는 여러모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 그 드라마나 광고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죠. 그 이렇게 만삭인 아내 옆에서 이렇게 태아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 네, 태아와 자주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물론 그 아이의 반응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는 어렵겠지만 아이는 다 듣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너를 얼마나 생각했고 뭐 무슨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뭐 이야기해도 좋고요. 동화책도 읽어주고 사랑의 메시지를 잠깐 전달해주는 것도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태아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태교가 아닙니다. 아이한테는 이렇게 다정하게 뭐 동화책 읽어주고 뭐 사랑한다 뭐한다 이렇게 다 해놓고 나서 갑자기 아내한테는 따갑게 이게 뭐 밥맛이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다면은 그냥 이제까지 쌓았던 그 태교의 공든탑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아내를 따뜻하게 보살피고 작은 배려 그 하나하나도 그 아이가 다 보고 있다는 것, 이것도 전부의 태교에 포함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대화라는 게 소통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소통이라는 게 애가 나왔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애가 나오기 전에도 그 상태에서도 다 듣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끊임없이 대화를 해줘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 상상 임신으로 한번 얘기해요. 이 막대기가 아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집중 안 되는데요. 먹고 싶죠 그냥. 네. 과자가 있어요 지금. 요즘 과자를 끊어서. 그러니까요. 아무튼. 아니, 전 이게 될까 싶어가지고 과연. 근데 막상 또 아이가 진짜 있다고 생각되면은 뭐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할 것 같아요. 잘 있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아빠 회사 다녀왔어. 벌써 오글거려.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있는데 그 얘기하면 되게 오글거릴 것 같은데. 근데 또 그 상황이 되면 되게 상황이 덥네요. 굉장히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상황이 되게 당연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네, 당연스러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가 되면은. 그래요. 그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화라는 게 참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임신한 아내의 변화를 눈여겨서 봅니다. 예비 엄마들은요, 그 임신이 경과됨에 따라서 신체에 많은 변화가 오고 그 몸이 많이 불편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산모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우울증도 빠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아내의 이런 신체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격려해주는 남편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아내는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사랑과 배려 및 이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입던 속옷들이 작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예쁜 속옷을 선물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요. 네. 아기를 낳은 후에 젖을 먹이기 위한 수유용 브래지어를 사주면은 출산 후까지 편리하게 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팁이고요. 작은 사랑의 선물은 아내는 보다 행복하게 임신을 받아들이고 아내의 마음이 태아에게도 전달될 것이라고 하니 이것도 하나의 태교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빠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제 산모가 다 이렇게 참고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옆에서 이제 묵묵히 필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뭐 사소한 배려라던가 이런 거 그렇죠. 준비도 알아서 좀 해주고 끊임없이 그 아이와 태교 아닌 태교 대화를 많이 해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라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빠 태교 뭐 엄마가 또 해주면 좋을 거 이런 걸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이거와 어울리는 곡을 하나 또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타이거 JK가 그 서주단 그 첫 아이를 낳고 만든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렁큰 타이거의 축하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를 나중에 그 아이가 생기시면 같이 네. 따라 불러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그 아이한테 만든 곡이라 제가 또 따라 부르기가 좀 그러지 않을까. 아니 뭐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다 해주는 거죠. 아. 끊임없이 대화라고 하니까 네. 어떤 노래인지 저는 못 들어봤는데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렁큰 타이거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서 만든 곡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드렁큰 타이거의 축하해. 만남의 설레임 짝사랑과 내 첫 애인 밀고 당기는 첫 게임처럼 아무것도 몰라 그저 배울 수밖에 어쩔 수 없애 태울 수밖에 조용한 밤 초조한 마음속 국민들과 함께합니다. 사연 팁팁. 네, 사연 팁팁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사연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성심성의껏 길게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자분이 이제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여자분 사연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떤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40대 여자 선생님이 고학년이랑 중학교 높은 반을 맞는 조건으로 새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수업 들어가는 애들이 최근에 그 선생님이 모른다고 무시하고 자기네들한테 제대로 안 가르쳐 준다고 자꾸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다른 몇몇 선생님들도요. 부원장님한테 이런 현재 상황을 이러이러하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현재 중3반을 맡고 있으니까 이제 그 선생님께 넘겨드릴 때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일이 터진 겁니다. 결국 어떤 한 학생이 그 선생님 때문에 학원을 그만둔 거예요. 8년이나 다닌 아이인데요. 한 번도 컴플레인은 건 적 없고 조용하게 잘 다니던 아이여서 이건 정말 심각하구나 싶어서 부원장님이 그 선생님을 따로 불렀어요. 그 학생이 선생님 때문에 그만뒀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중3 애들도 이제부터 맡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약간 많이 화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 듣고 와서는 저희 선생님들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저희한테
진작에 중간중간 피드백을 줬으면 자기가 고쳤을 텐데 그렇게 안 한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열을 많이 내셨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계약 조건으로 중3을 맡기라고 들어왔는데 제가 중3반 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떠넘겨 받았다는 것처럼 이해하셔서 좀 짜증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분 나쁜 건 이해한다. 갑자기 그런 소리도 들었고 중간에 부원장님이 한두 번씩 말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 오해가 있으면 좀 풀자 이러면서 이해를 나눴는데요. 그 이후로 얼굴이 붉히니 이제 좀 풀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다른 선생님이 그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서 말 걸었더니 다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쌩 하고 가버리고 제가 화장실 쪽에서 마주쳐서 인사했더니 그냥 무시하시고 아니 마음 너무신 선생님이 이런 일로 그렇게 저희랑 안 보고 본체만체 하시면서 지내하는 일인지 전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네. 글쎄요. 이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이게 이제 학원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직장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느 회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모두라면 모두 아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게 한 번쯤 이런 인간관계 일적인 것 때문에 겪는 갈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결국엔 남 탓하는 얘기인 거거든요.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한테요? 네. 그렇죠. 뭐 그 학생이 그만둔 거를 왜 피드백을 자기한테 안 해줬냐라고 다른 동료 선생님들한테 화를 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본인이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지 그걸 다른 선생님 때문에라고 하는 거는 책임을 넘기는 행위고 그렇죠. 떠넘기는 거고 남 탓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도 그쵸. 계약 조건이 중3 고학년을 맞는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뭐 다른 사람이 뭐 그래서 그런 거다. 남 탓 또 돌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다 남이 해가지고 뭐 그렇게 잘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 주인공 그 40 넘으신 선생님은 이런 분은 아마 어느 곳을 들어가셔도 불평 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이유도 더 문제인 게 이게 좀 그렇게 마음을 상했었더라도 이거 거의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아예 싹 다 뭐라고 하죠 이런 거 안면몰수한다 하나요? 싹 다 그냥 모른 채 해버리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그 분위기가 다운되고 다 분위기가 안 좋죠. 이상해져 버리는 그쵸. 거잖아요.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되죠. 그니까요. 이거 그래서 이분이 저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렇게 사연과 고민을 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아요? 글쎄요. 아유 참. 이 어찌 보면 그냥 초등학교 아이가 하는 행동 같잖아요. 그냥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너네가 그런 거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모습은 어른인데 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럼 초등학생 같은 모습이면 달래면 풀어질라나요? 막 여러 가지 또 칭찬을 해주고 어유 잘했어요. 막 저 학생이 선생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보내주신 사연의 여자분도 일단은 먼저 본인이 다가가시긴 하셨잖아요. 또 근데도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이거 참 답이 없는데요. 네, 이럴 본인은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셨는데도 네. 불구하고 아예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답답하시니까 너무 이 40대 여자 선생님께서 마음속에 만리장성을 쌓으시니까 이건 참 주변 분들조차도 다가가기도 힘들어지고 분위기조차 다운되고 이 부원장님도 괜히 죄책감 들 것 같아요. 괜시리 이거 한번 잔소리했다가 선생님 이거 이렇게 뭐 아무리 화냈다고 해도 막 그 대놓고 얼굴 붉히면서 막 욕하면서 소리 지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요즘 같은 사회에. 근데 저는 그냥 네. 저라면은 이제 제가 어쨌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했는데 그쵸. 안 푸시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네, 예. 그럼 저는 그냥 냅둡니다. 냅둘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냅두고 네. 그냥. 냅두고 뭐 하지만 뭐 인사할 거 이런 거 다 하고 업무적인 일도 다 간단하게.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인간적인 관계를 친밀하게 두지 않는 거죠. 정확히 공과 사를 구별해서
네, 그냥 좀 안 주시면 목례 정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알아서 그분이 이제 상대방이 좀 뭐 기분이 풀어지셔서 뭐 말을 건다던가 하면 그냥 받아주고, 뭐 아니면 아닌 채로, 네, 저라면 그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방법이 없으니까요. 네, 이런 분은 심지어 그 같은 그 직원 선생님들끼리도 굳이 뒤에서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이유가 이제 답답하니까 보내주신 거거든요, 결국. 근데 이 답답한 마음을 전 더 이상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원래 하시던 일 열심히 하시고 아이들 잘 가르쳐 주시고요. 그쵸. 이분은 정말 업무상으로만 대화를 하시고 그냥 뭐 관계를 그렇다고 끊으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그냥 이제 쿨하게 지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감정적으로 소몰하시면 결국 손해보는 거는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인 것 같아요.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나갈 것 같아요. 네. 한번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자기 혼자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자기 혼자 계속 고민하고 그냥 생각이 많으신 분 같아요. 혼자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뭔가 갈등하고. 해결하려고 하지도 네. 마시고 그냥 하시던 일 묵묵히 지금처럼 잘 하시고 그냥 업무적으로만 관계 가지시고 이러면은 뭐 어떻게든 이제 상대방이 나갈 거고요. 어쨌든 제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감정적인 소문은 더 이상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하셔봐야 본인만 스스로 너무 힘들어지시니까요. 그냥 정말 일적인 관계에서만 잘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신청해 주신 곡인가요? 20대 여자분이? 아니요, 이제 신청곡은 사실 없었는데 네. 그냥 제가 이 여자분을 보고 나서 정말 미스테리다. 네, 속을 알 수가 없죠, 그 네. 상대방이. 네, 그래서 네. 뭐 그냥 제목만 보고 딱 골라봤던 곡이에요. 네, 근데 뭐 딱 맞는 선곡일 것 같습니다. 네. 이 비스트의 미스테리 이제 대겸 씨가 신청해 주셨는데 이 곡을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생활정보 팁팁, 사연정보 팁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ove is pain, love is over, love is over, yeah, that's it. Over, love is pain, pain. Over, love. Break it. 넌 정말 mys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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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stery. 알다가도 모르는 이거 참 mys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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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stery. 9월 1일 라디오 사천 1919 끝난 시간입니다. 마지막 곡은요.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띄워드리면서 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라디오 서천 1919는요.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플러스, 관악 FM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의 일자리를 응원합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결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아이고 무릎이. 당신의 이웃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나는 당신을 대신해 밤낮 없이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새 드릴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대신해 드릴 살 돈을 보태주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당신을 대신해 챙겨주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세금, 당신의 마음을 대신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